달콤하면서도 역겨운 관계는 어떻게 끝나야 할까요? 저는 1995년생입니다. 친구들은 제 외모가 70%는 괜찮다고 말하곤 하는데 저는 항상 제 몸매에 대해 자신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저를 깊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키에 80cm에 잘생기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 더 많이 눈에 띄는 잘생긴 남자입니다. 우리가 오래 함께할수록 그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는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떠올릴 때마다 항상 형언할 수 없는 메스꺼움과 혐오감이 가슴에 느껴집니다. 이 모순적인 감정은 거의 반년 동안 제 가슴에 박힌 가시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학 시절 절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 동창이었고 졸업 후 같은 도시로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떼어놓을 수 없었고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절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하 목적 없는 장난을 즐겨하곤 했어요. 예전에는 꽤나 순수했던 저를 억지로 노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매일 그녀의 그런 이야기들에 울고 웃게 되지만 속으로는 종종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런 생각은 속으로만 품고 있을 뿐이죠. 그녀는 앞뒤로 몇 명의 남자친구와 교제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그들은 그녀에게 냉랭하거나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그녀의 경로가 험난하다고 말했어요. 단년 10월 국경절 휴가를 맞아 절친이 갑자기 탄탄에 푹 빠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웨이신과 비슷한 소셜 앱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친구, 동반이 있고 마찬가지로 채팅할 수 있지만 차이점은 웨이신은 마음대로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데 탄탄은 레이더 매칭에 의존해야 하고 서로 좋아요를 눌러야만 채팅창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내 핸드폰을 들고 스와이프하며 위에 미남 미녀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탄탄에서 한 남자와 매칭되었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를 만난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와 빛나는 눈으로 나에게 말했어요. 그 남자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눈은 별처럼 빛나. 정말 그 사람과 자고 싶어. 나는 그녀의 솔직한 모습에 오랫동안 익숙해졌습니다. 심각하지도 않네라며 잔소리를 했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만남은 순탄치 않았어요. 그 남자는 급한 일이 있다며 일찍 나갔어요. 절친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어요. 곧 술집에서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어요. 그날 우연히 그녀와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너에게도 더 많은 용기를 줘야겠다며 나를 따라가자고 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그녀와 함께 갔어요. 이렇게 나는 그 남자를 공식적으로 만났어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그가 급한 일이 생겨 일찍 나갔고 절친은 또다시 놓쳤다고 했어요. 술집을 나온 후 나는 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웨이신 친구 추가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는 내 절친이 분명히 호감을 표현했던 사람이었고 저는 여전히 예범절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 남자를 두 번째로 만난 곳은 내 가장 친한 친구 집이었어요. 처음 두 번의 만남이 실패했던 탓인지 이번에는 그냥 그 남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술에 취하게 해서 소원을 이뤄주고 싶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사실 진심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절친과 저는 아주 친했지만 서로의 감정이나 사생활에 간섭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녀는 제 팔 꼭 껴안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며 애교를 부렸어요. 저는 그녀의 간청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굳이 저를 끌고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런 일이 절친의 공통 소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날 우리 셋은 와인을 많이 마셨어요. 분위기는 점점 모호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절친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같이 가서 짜릿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때? 그 말에 저는 금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농담을 한 적이 있죠.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경험을 하자고 했지만 결국 농담일 뿐이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술에 취해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 절없는 경험에 숨겨진 유혹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본 절친은 서랍에서 오래전에 준비해둔 콘돔을 바로 꺼냈어요. 그런데 그녀와 그 남자가 차례로 옷을 벗는 모습을 보자 마치 누군가 제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멍해졌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멍해진 순간 그 남자가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와 가까이 있을 때 허언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지만 그가 절친에게 반쯤 돌아서자 갑자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절친은 애써 그의 입을 막는 것까지 도와주었어요. 그의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웠지만 제 절친을 만지자마자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나중에 그는 제 절친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제 절친은 저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몸매는 저보다 훨씬 좋고 곡선미가 아름다워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순간 제 절친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하면 저를 싫어하게 될까? 그 황당한 경험 이후 우리 셋의 관계는 극도로 어색해졌어요. 그 남자는 저와 제 절친에게 동시에 연락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가끔은 절친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매우 어색했고 항상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했어요. 어쨌든 제 절친은 그를 정말 좋아했고 남자 때문에 오랜 우정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제 절친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고백하며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제 절친은 붉어진 눈으로 그에게 물었어요. 그녀를 좋아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지도 않고 말없이 걸어갔어요. 그날부터 절친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예전처럼 매일 나를 찾지도 않았고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대충 하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슬펐고 수없이 설명하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사건에 내가 부끄러운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했고 아무리 설명해도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절친을 거절한 후로 자주 데이트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밥을 사주고 퇴근길에 데리러 오고 내 사소한 습관까지 다 기억해주는 등 정말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와 사귈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잘생기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연애는 하지 말고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정말로 동의했어요. 그 당시 저는 섹스를 가진 친구의 파워샷 SSS 경계를 철저히 지켰어요.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도 묻지 않았어요. 저는 깨끗한 사람이었고 다른 이성과의 친밀한 접촉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장점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생일을 할 때는 미리 흑설탕 생강차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할 때는 회사 아래층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헛소리를 기억해 주셨어요. 약 3개월 정도 잘 지낸 후 그는 갑자기 장미 꽃다발을 들고 진지하게 고백했어요. 진심이야. 널 좋아해.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당시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나게 된 과정을 생각하면 이 관계의 시작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정말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런 경험을 한 후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진심으로 감동한 걸까? 한편으로는 함께 지내는 동안 나는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지만 나는 항상 섹스를 가진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 감정을 숨기고 있었고 감히 인정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허락했어요. 이제 우리는 거의 반년째 함께하고 있고 그는 점점 더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 창피했던 시작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는 월급을 챙겨주고 내가 아플 때는 옷을 벗지 않고 돌봐주고 내년에 집을 살 계약금을 모으고 그 다음 해에 결혼하겠다고 미래를 계획하기도 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두 가지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 절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의 휴대폰을 절대 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 번은 그의 집에서 심심해서 아이패드를 잠깐 만지작거리고 싶었는데 그가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의 모순은 더욱 강해졌어요. 전에는 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을 때 그 경험은 가끔씩 불편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감정이 점점 깊어지니 더 이상 그를 떠날 수 없고 그날의 장면이 점점 더 자주 떠오르고 그 후에는 매스컴이 밀려와요.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그와 결혼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커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가 이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이 소중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어처구니 없는 시작은 마치 치유할 수 없는 상처처럼 이 관계의 원죄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해요. 밤에 자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잠에서 깨곤 해요. 가슴이 달콤하면서도 아프네요. 실수로 시작된 이 관계가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의 다정함에 계속 빠져야 할까요? 아니면 이토록 고통스러운 관계를 무자비하게 끊어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처럼 매일을 줄타기처럼 살게 하고 언제 완전히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생각해요. 절친의 초대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다면?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 제 원칙을 지켰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란 없어요. 그 어처구니 없는 경험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실과 같아. 한쪽 끝은 그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달콤한 삶에, 다른 쪽 끝은 가장 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묶여 완전히 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나를 끌어당겨 딜레마에 빠뜨려요.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거를 놓아주고 이 불완전한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스스로를 설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시간의 손실을 막아야 할까요? 어쩌면 언젠가는 답을 찾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